네, 이번에는 등속 운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운동. 네,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은 일단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중학교 내용에서는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는 단어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방향은 변하지만 어쨌든 속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등속 운동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만 이야기를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네, 직선상에서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cm, 20, 30, 40, 50, 60, 70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속 운동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뭘 사용을 하냐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다중섬광 사진. 네, 이것을 이용을 해요. 다중섬광 사진. 다음번에 나오는 자연학과 운동 역시 다중섬광 사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네, 처음에 다중섬광 사진을 그렸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중섬광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시작점이야. 시작점이야. 근데 이 다중섬광 사진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중섬광 사진을 우리가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시작점으로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렸냐? 네, 1초 걸렸죠. 그리고 두 번째 공으로부터 세 번째 공까지도 1초. 여기도 1초, 1초, 여기도 1초, 1초, 여기도 1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점으로부터 여기까지 70까지 갔는데 몇 초가 걸렸느냐? 걸린 시간은 몇 초냐면은 1, 2, 3, 4, 5, 6, 7, 7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동 거리는 얼마냐? 0에서 70까지 갔으니까 70cm라는 거죠. 여기 cm라고 단위를 적어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7초였고 이동 거리가 70cm였으면은 속력은 나눠보면은 10cm/s 나오죠. 미터/s로 환산하라고 하면은 0.1m/s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분석을 하는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초 동안에 몇 센티미터 가냐면 10cm 갔습니다. 2초 동안에 20cm. 역시나 1초하고 1초 사이, 그러니까 10에서 20 사이 1초 정도 지났을 때 10cm 가죠. 10cm. 20에서 30,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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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를 간다고. 이 사이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요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찍힌 것을 보니 이때 처음 구간, 네, 요 구간, 네, 요 구간에서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은 역시나 시간분의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1초 동안에 몇 센티미터 간 거예요? 10cm 갔으니까 역시나 10cm 이거고 단위 환산 다시 하면은 0.1m/s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위에다가 적어놨는데 결국은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 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다 10cm씩 다 이동을 했다는 거죠. 1초에다 10cm씩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누적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1초가 흘렀을 때 10, 2초가 흘렀으면 20, 3초가 지났으면 30, 4초가 지났으면 40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면은 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시 적어보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뭐가 증가한다?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한다. 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0cm였죠. 계산했을 때 10cm, 0.1m per sec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속력은 10cm per sec네요. 10cm만 아까 방금. 네, 그리고 등속 운동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등속 운동의 분석 뭘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냐면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두 가지를 그립니다. 우리가 거리 시간 그래프, 두 번째로는 속력 시간 그래프. 네, 두 가지를 표시를 해서 그립니다. 네, 우리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가로축이 x축이 시간, y축이 거리,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x축이 역시나 시간, y축이 속력. 네, 두 가지를 우리가 그리는데요. 일단은 요 앞장에서 했던 거 한번 보죠. 네, 그 둘 다 원점이고요. 기억을 한번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입니다. 그리고 2, 3, 4, 5, 6, 7, 10, 20, 30, 40, 50, 60, 70. 그래서 그려보면은 1초일 때는 10cm, 2초일 땐 20cm 위치가, 3초일 땐 30, 4초일 때는 40, 5초일 때는 50, 6초일 때는 60, 7초일 때는 70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하나씩 다 찍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습니다. 이어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먼저 분석을 할 건데요. 일단은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네,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하냐면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2초일 때는 20, 3초일 때는 30 이런 식으로 6초일 때는 60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일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나옵니다. y는 ax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등속운동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거리의 증가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따져봅니다. 네, 뭐를 따져볼 거냐면은 지금 운동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운동을 하는데 어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운동을 하는 것, 어떤 것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A, B, C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A와 B와 C 중에서 그러면 뭐가 제일 빠르냐 이거를 한번 볼 겁니다.
이러면은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우리가 뭐를 일단 해야 되냐면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속력은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었어요. 그러면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단어 뜻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많으면 속력이 빠른 것이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적으면 속력이 느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상대적이지만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3초 때 이렇게 세로의 줄을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요. 가상의 선. 네, 선을 그었을 때 한번 A하고 B하고 C를 비교해 보죠. 이 노란색 선은 몇 초가 지금 지난 거냐면 1초, 2초, 3초가 지난 거야. A, B, C 모두 3초 때의 운동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3초가 지났을 때 이동한 거리를 한번 보죠. 이동한 거리는 A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이걸로 해야겠네요. A는 요 정도. 색깔이 안 보여.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A는 요 정도. B는 요 정도. C는 요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중에서 A하고 B하고 C 중에서 뭐가 제일 빠르냐 이거죠. 3초 동안에 가장 많이 이동한 건 뭐였었어요? A였죠.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이동한 게 B였죠. 그 다음 많이 이동한 게 C였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은 A, B, C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고 느린 정도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게 뭔데, 수학적으로는 뭔데, 여기 기울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한 게 뭐였냐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표시한 거야. x의 증가량이 0부터 3까지 증가를 했을 때 y의 증가량이 A점 요점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갔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봐야 되니까 X의 증가량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로축 Y의 증가량이 의미하는 것이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결국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한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은 기울기를 보면 된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데? 속력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급하면 빠른 것이고 완만하면 느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뭐 가상의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속력의 정의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귀찮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 풀 때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크게. 네, 두 번째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데요. 두 번째 그래프는 속력 시간 그래프야. 속력 시간 그래프. 잘 안 지워지네요. 네, 속력 시간 그래프인데 이 속력 시간 그래프 역시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 5, 10, 15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 하얀색 선이었죠? 하얀색 선, 요 B그래프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그림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물체의 속력이 앞서, 그러면은, 지금 요 B 상황, 왼쪽 그래프 보면은 기울기 한번 구해보면 기울기가 얼마였냐면은, 1초 갔을 때 10cm 가당 1분의 10이니까 10cm per sec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1초에서 2초 사이 걸린 시간은 1초.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20에서 10 빼면 10. 그러니까 기울기 역시 10cm per sec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10cm per sec가 나오죠. 그러면은 속력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y는 ax꼴로. 수학에서는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a였죠.
y는 ax 그래프에서 a가 기울기였는데 그럼 이 a 값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처럼 혹은 a처럼 혹은 c처럼 그려지는 그래프,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우상향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속력이 이렇게 쭉 일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인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y는 뭐 10 이런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x가 어떤 값인지 상관없이 y는 무조건 요 값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요. 이때도 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요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볼 겁니다. 이때는 별표 면적 언제 빨간색으로 쓸까요? 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빗금친 부분. 네, 이 부분이 의미한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네, X축은 시간이죠. 시간은 4초 흘렀고요. Y축은 속력인데 10만큼 흘렀어요. 그럼 이때 면적은 4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속력은 10이었고요. 속력은 10 곱하기 4였죠. 이게 의미하는 게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뭐였었어요?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라며.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거리라는 거지. 거리. 결국은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의 속력 10m/s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40cm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봐도 4일 때 눈금이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40에 그려졌어요. 그림을 좀 잘 그리지는 못해서 저기 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Y축을 네, 거리 시간이냐 속력 시간이냐를 잘 봐야 되는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등속 운동 같은 경우 만약에 그래프가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위로 그릴게요. 위쪽이 그려져 있는 경우 아래쪽이 그려져 있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A, B, C다. 그럼 뭐가 제일 빠르냐? A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다. 왜냐? 속력이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빠른 정도는 이걸로 비교를 하면 되고, 우리가 이동 거리를 보려면 그 아래 면적을 봐야 된다. 몇 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그때 몇 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사각형 면적을 보면 된다. 대부분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덜어 정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직사각형 어쨌든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면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